이재명 대통령의 2살 어린 아들 최진봉 아들. 실제 그 대면에도 아빠 이렇게 해요?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긴 말이 돼요 그게? 아버지? 이 사람 아니 그 실제로 대면하면은 호칭을 어떻게 해요? 솔직히. 지금 대통령님 이러죠. 아 만난 적 있어요? 대면한 적 있어? 아니 없어요. 아. 없어요. 그 전에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날 때 뭐라고 대표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랬지 대표님. 아 그때는 대표님이라고 당연히 했어요? 대표님이라고 그랬죠. 아. 그땐 민주당 대표셨으니까. 아 아빠라고 안 하고 무슨 소리야?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학자 목사이면서 또 뭐 있지? 또 뭐 있네. 응원봉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리고 준비 좀 해오세요. 뭐 없어요. 아무튼 최진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게 제일 어울리는데. 아무튼 최진봉. 그래, 그 제일 낫네. 제일 낫네. 아무튼 예. 최진봉. 여하튼 호야? 최진봉. 여하튼은 이래저래 뭐야? 최진봉. 뭐 하는 짓이야? 괜찮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봉. 괜찮네. 100번 양보해도 최진봉.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입니다 이분은. 네, 민주당의 그 부대변인이니까요. 그렇죠. 강성필 부대변인. 종편에 가서 네. 해외 순방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 얘기하면서 계속 네. 굉장히 패스트트랙 하면서 이거 굉장히 빠르게 이번에 이집트로 갔죠. 네. 그런 식으로 쑥쑥 누라 말이야. 그냥. 알았지. 너무 내가 상상한 것보다 외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것을 나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바로 보여줍니다. 예, 지금 순방 기간에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뭐 하나 소개 좀 네, 해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가 60%가 됐습니다. 이게 한 주 만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회복했군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3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약간 이제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을 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정당도 민주당이 43% 지지율이 국민의힘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하면 좀 뭐 신뢰받는 언론이 사회로서 좀 부적절한데 체육과 이재명 너무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 거기 최욱이 왜 쓰? 아니 솔직히 60이면 좀 너무 좀 그렇지. 그건 저평가 맞아요. 아닌가? 그건 맞지.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맞아요. 그건 맞죠. 객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70%까지 갔잖아요 초기에. 네네네. 저는 그 정도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에 동의. 네. 체육은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에 동의.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 정도로 있습니다. 네. 네. 야, 근데 이번에 그 잘하고 있다 60% 중에 긍정 평가 이유 중에 가장 높은 게 확실히 외교. 외교지? 네. 외교가 그러니까. 제일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제 값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60%가 딱 좋다고 생각해요. 딱 왜냐하면 좋죠. 왜냐하면 문재인 시절에 7, 80% 됐을 때 처음에는 그게 힘이 됐는데 나중에 그게 지나치게 반응하게 돼요. 그 여론이 예를 들어서 기대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떨어지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지지율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사실상 힘 있는 정책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저는 60%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네요 정치가. 네, 그럼요. 물론 대통령도 너무 잘하시지만 그 김혜경 여사의 활동이 너무 저는 눈에 띄어요. 정말 그 뭐랄까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할날 이번에 알렸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좀 그리운 금강산 들으면서 네, 눈물도 흘리시고 이런 모습 그렇습니다. 보면 정말 소탈하면서도 소통하는 모습이 좋은 이미지를 정말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좋은 이미지를 좋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기저효과 때문이에요. 기저효과. 아 진짜입니다. 기저효과가 있어서 기저효과.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본 여자 아베 다카이치 총리 대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한마디 발언 때문에 지금 일본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박살 나고 있습니다. 진짜 한심한 짓입니다. 네. 일단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대만 관련 발언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だけれどもそれがやはり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
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예.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지금 일본이 손해를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혹시 정리 가능합니까? 정리를 불가능하죠? 얘기 안 예. 했잖아요. 갑자기 왜 그래? 일단은 그 중국이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완전히 금지시켰다가 네. 최근에 재개했거든요. 근데 2주 만에 다시 금지. 다시 요 한마디 때문에 2주 만에 다시 금지시켜 버렸어. 예. 그리고 일본 여행 그리고 일본 유학 자제 권고 때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일본행 항공권 최소 50만 취소. 근데 심지어 그것도 취소하면은 위약금 우리가 내줄게 하지 않았어요? 맞아. 중국에서?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 영화 중국에서 개봉 취소. 와. 일본 보이그룹 중국에서의 팬미팅 취소. 취소. 그리고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연례 문화장관회의 회의도 취소. 중국을 출발해서 일본 오키나와 음. 도착을 했어. 크루즈 선이 돌아왔어. 도착하고 다시 그냥 야 백! 안 내리고 그냥 백! 빠꾸.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 피해는 일본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보도 하나 보기로는 이 여행 취소만 해도 일본이 한 20조 정도 손해 본다 그러던데. 와.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여행객 중에 중국의 비중이 제일 크고요. 한 1,000만 명 정도. 지금까지 7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냥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50만 장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럼 뭐 하는 짓이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여자 아베가 아니라 일본의 윤석열이에요. 최악 아니야 최악. 아니 왜냐하면 UAE 비교되잖아요. UAE 가가지고 네. 이란은 적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그 우리 UAE하고 갖고 있는 일종의 준 군사 동맹을 또 까발리고 네. 그거와 비교해 보면 완전히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여자 윤석열 덕에 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를 또 너무 그렇죠. 좋아해요. 우리 편 되어달라고. 만들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주한 중국 대사, 주한 일본 대사가 우리를 엄청나게 구애를 합니다. 아 그래요? 잠깐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China and ROK are important neighbors, and that cannot be moved apart. And it's indispensable partners that cannot be separated. We are very lucky to have Korea as a neighbor and as like-minded. So I think Japan and Korea can cooperate more. 서로 그냥 이웃이라고. 좋아. 우리 이웃이에요. 이게 외교가 재밌는 게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도 한국까지 다른 쪽에 속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겠죠. 중국도 일본하고 지금 대치하는데 한국이 일본 쪽으로 가느냐, 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냐 해서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한국을 좋아할 결심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카이치 그걸 조금 짚고 가야 되는데 그냥 네. 이게 정확한 발언이 뭐냐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일본의 반응하냐. 말이 뭐를 의미하길래 일단 지금까지 역대 이런 말 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대만에 대한 수위가 높은 가장 발언이에요. 높습니다. 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럴 수 있죠. 대만 해협의 안전과 평화 이게 제일 밑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중국도 네. 그것도 중국은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만에 들어가니까. 네. 그다음 두 번째 싫은 말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아. 그거는 우리도 지금 쓰고 있어서 네. 실제로 에이펙에서 그 말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중국이 약간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만의 운명이 일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만이 무력이 하면 그게 그 위기가 우리의 존재론적 위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대부분 물으면 아무리 아베고 이래도 뭐냐면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대답 못할 때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다르다. 이 질문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이거는 계산된 발언입니다. 중의원에서 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일본에 가가지고 한 30명 정도 일본의 그 입헌민주당 의원들이 만났는데 한마디로 미친 소리를 했다. 이게 반응입니다. 아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요. 이거는 완전히 미친 소리다라고 한 겁니다. 아. 그리고 더 문제는 같은 이게 우리의 존재론적 위기다 하는 말은 자위대가 그러니까 자위대는 보통 나라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개입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예외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거는 대만에 문제가 생길 때 군대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을 공격하면 네. 그 자체가 우리 일본의 존재론적 위기니까 이때는 우리 자위대 우리가 이제 위기니까 지켜야 되니까. 자위대 출동.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으로 봐서는 내정 간섭뿐만 아니라 중국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그 말은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런 겁니다. 네, 네. 중국 정부가 아예 그냥 나서가지고 반발을 네,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거든 사실 원자력 핵잠 추진 잠수함이나 또 이제 아까 말해 우리도 이제 대만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국을 긁을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독도 문제를 갑자기 중국이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네. 원래 독도에 대해서 중국이 편을 안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비슷한데 왜냐하면 네. 센카쿠가 네. 독도하고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일본이 껄떡거리는 떼쓰는 거죠. 거죠. 떼쓰는 네. 거잖아요. 생각고 반대입니다.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중국이 요구한단 떼쓰는 말이에요. 거고. 그래서 독도 편을 못 들어요. 독도 편 들면 그 자기 논리가 얘기가 불리한. 깨지니까. 근데 그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독도는 한국 거라고. 한국 거라고. 야. 중국 한국으로 관광객 보내. 아니 그러니까 언론 보면 이 여자 윤석열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일본 가지 마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고 한국 와야지. 또 일본 관광객도 야 중국 안 가.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도 일본 한국 와야지. 와야지. 박수 칠 일입니다. 요거 근데 잘 유지해야지. 그렇지. 이거를 맛을 절묘하게 잘 선택이 하면 되죠. 그렇죠. 균형 잡아가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실 거라고. 예. 아니 그 실제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일본 만날 때는 아유 제 마음은 일본이죠. 중국 만날 때 아우 중국 아시아에서 왜 그래. 아시면서 왜 그래. 진짜 그게 외교예요. 요 외교 아닙니까? 92 실용 외교이죠. 네. 근데 또 다카이치가 트럼프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시진핑 만나가지고 대만 맞아요. 얘기 안 했다. 트럼프도 대만에 대처도 안 그러니까 했어. 지금 완전히 외교 그러니까 국내 정치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말 한마디와 이런 외교 진짜 그렇습니다. 예민하고 실리 중요하고. 외교로 가요. 실리 네. 외교. 윤석열이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 그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이재명 대통령도 부대원들을 만났거든요. 그렇죠. 요걸 만났죠. 짧게 좀 비교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1월 15일 윤석열이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았죠. 네. 거기에서 망언 중에 망언, 실언 중에 실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애는 왜 자꾸 하네. 왜 저러는 거야, 쟤? 뭐를 안다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크 부대는 가지 못하고 부대원들을 만났습니다. 네. 자, 이거 되게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부대를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오면 귀찮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부대 임무교대 얘기하는데 아프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 매우 속상합니다. 아직 10년이나 더 된 장비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대통령께서 좀 더 고려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에 대해서 국가대표로 지금 여기 아크 부대에 와 있는 것처럼 그 장비들도 좀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미사일 바꿔달라 그 말이에요? 폭발물 처리반 꼭 필요하겠네요. 우리 차장님이 일부러 왔다니까 잘 챙겨보실 겁니다. 훌륭한 군인 같아요. 확실히 개그 욕심이 조금 있어요. 있어요, 그죠? 그때 그 화웨이 폰도 그거는 개그 조금 욕심이 살떨리는 개그였고.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숨겨진 게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숨겨져 있는데 UAE한테 가서 UAE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UAE는 이란과 관계 개선 중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023년에 저기 얼마나 지금 상황도 파악 못하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거의 UAE와는 준 군사 동맹인데 그걸 사실상 밖으로 밝혀서 다른 중동 국가에게 파장을 일으킨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미국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이란이 한류를 너무 좋아하고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우리는 미국 편에서 제재를 했음에도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기 가서 저렇게 아이고 드라마 그뭐 90%인가 그거 예,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70억 불이나 응유하고 있었어요. 이란 돈을 맞아. 지불하지 않고. 네. 그래도 이란은 화낸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네. 그 지금 세상을 모르고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국군 통수권자한테 저런 발언한 게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낯설은 장면이죠. 낯설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군인들이 많이 이제 나이가 젊어지고 이러면서 바뀐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을 던진 게. 그러니까 장비가 오래됐다는 걸 뭐 지휘 계통을 통해서 보고할 수는 있겠지만 네. 현장에서 자 질문하세요 해도 일반적으로는 좋은 얘기하지 어려운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장면입니까? 긍정적인 장면이죠. 아, 긍정적인 폭발물 장면. 처리반인데 사실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건 사실 위험한 일이죠. 그걸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만남에서 보통 군인들이 국군 동수권에 만나면 기합 들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되게 그렇겠죠. 말도 안 하고. 근데 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이 연출해 준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멀처리 받는 거 아니겠죠? 무슨 소리예요. 상사 끌려가지고 그래도 상사인데. 아니야. 아 얼차리 받지 그러지 않아요. 않습니까? 네. 칭찬받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사람 훈장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아니 말도 그 우리 하더라고요. 군 그 망신을 너가 어떻게 이렇게 에이 안 그래. 공개적으로 줬냐고 또 얼차려 받을까 봐 조마조마하더라고 나는. 아 그러니까 내가 좀 불안함이 많아서 그런지 나는 좀 불안하더라고 저 상사. 아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괜찮습니까?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편하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아주 긍정적인 그럼요. 장면이군요. 긍정적인 거죠. 네. 주임원사가 와가지고 막 상사한테 알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번 수방과 관련해 가지고 꼭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거는 중동에 대해서 오늘 샤인이라고 그 평화안을 발표했어요. 지금 그러면 UAE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집트 갔다가 그다음에 남아공에 가서 G20하고 터키 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하고 연결돼 있고 중동은 미국 때문에 우리가 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우리 이 평화라는 것에서 중동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연결된다는 거 우리한테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지렛대가 될 수 있고 방산이나 한류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평화를 얘기하면 세계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한국은 한국의 평화는 진짜 평화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동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성과를 그리고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 미국이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완전히 대장노릇 리더십을 합니다. 대장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